자꾸 거품이 생기고 잘 가라앉지 않는다고요? 저녁에 양말을 벗으면 자국이 깊게 남고 오래 간다고요? 이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도 그냥 피곤해서도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죠. 무서운 건 신장은 절반 이상 망가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손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에 무리가 되는 음식, 신장을 지키는 음식, 신장을 지키는 생활 습관, 그리고 지금 내 신장이 괜찮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처럼 산책을 다녀오신 68세 박정자 어르신, 그날도 집에 돌아와 의자에 앉아 잠깐 쉬셨습니다. 그런데 양말을 벗고 깜짝 놀라셨죠. 발목에 깊게 파인 자국이 3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였거든요. 며칠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잔뜩 끼는 것도 이상했지만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결국 건강검진에서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 가까이 손상되어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 몸속에서는 이미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었던 거죠.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입니다. 하루에 18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내보내죠. 그런데 무서운 건 신장은 절반 이상 망가져도 아무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조용히 천천히 손상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치가 떨어지고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혈압이 조금 높아서 당뇨가 있어서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정작 신장은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기로 진행되면 기다리는 건 투석뿐이죠.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평생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삶. 그래서 오늘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신장을 지킬 수 있는지, 생활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또 지금 내 신장은 안전한지, 이 모든 걸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짠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이 신장에 안 좋다는 건 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우리가 평소에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자주 먹는 음식들 중에도 신장에는 의외로 큰 부담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나나입니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건강 간식으로 많이들 드시죠. 하지만 바나나는 칼륨이 아주 많습니다. 신장이 약하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면 심하면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과일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바나나 대신 사과나 배처럼 칼륨이 낮은 과일을 선택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철분이 많아서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칼륨과 옥살산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옥살산은 결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신장에 부담이 되지요. 드시려면 꼭 데쳐서 물에 헹군 뒤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브로콜리 같은 채소가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예요. 슈퍼푸드로 불릴 만큼 영양이 많지만 칼륨이 높아서 신장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 주스처럼 농축된 형태는 훨씬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토마토 대신 오이나 양상추처럼 칼륨이 낮은 채소를 곁들여 보세요. 네 번째는 감자입니다. 탄수화물로 든든하지만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삶거나 구워 먹으면 칼륨이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이 되지요.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잘게 썰어 물에 담가 여러 번 헹군 뒤 삶아내면 칼륨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멜론이나 참외 같은 여름 과일입니다. 시원해서 많이 먹게 되지만 사실 칼륨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름철에 과식하면 신장이 감당하기 힘들어요. 비슷한 시기 과일이라면 수박이 비교적 칼륨이 낮은 편이라 조금 더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는 의외로 두유와 견과류입니다. 건강식으로 믿고 챙겨 드시지만 인 성분이 높습니다. 인이 쌓이면 뼈를 약하게 하고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소량만 드시고 단백질 보충은 두유보다는 두부가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은 유제품,
특히 우유와 치즈, 요거트입니다. 칼슘과 단백질 공급원으로 좋지만 인과 칼륨 함량이 높아서 신장이 약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드시더라도 저인, 저칼륨 표시가 있는 제품을 고르시거나 섭취량을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 아마 대부분 평소에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신장에는 의외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양을 조절하고 조리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물을 충분히 빼거나 소량으로만 섭취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입니다. 작은 습관과 작은 선택이 평생 내 신장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이에요. 뉴스나 건강책을 보면 단백질은 많이 먹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떤 데서는 신장은 단백질을 줄여야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맞는지 헷갈리실 겁니다. 사실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내 신장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장이 건강한 분들은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체중 1kg당 하루에 1에서 1.2g 정도가 권장량이에요. 예를 들어 60kg이라면 하루 60에서 72g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아침에 달걀 흰자 2개, 점심에 두부밥 모아 생선 작은 토막, 저녁에는 닭가슴살 100g 정도를 나누어 드시면 딱 맞습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려면 이 정도 단백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장병이 시작된 분들은 어떨까요? 초기 단계, 즉 12단계에서는 단백질을 조금 줄여야 합니다. 체중 1kg당 0.8g 정도가 권장량입니다. 60kg이라면 하루에 48g 정도지요. 아침에는 흰자 1개와 요거트, 점심에는 생선구이 80g, 저녁에는 두부조림 소량.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하지 않게 하지만 영양은 빠지지 않게 챙기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은 중기 이후, 즉 3단계에서 5단계로 진행된 분들입니다. 이때는 더 신중해야 해요. 단백질을 체중 1kg당 0.6에서 0.8g 정도만 섭취하셔야 합니다. 60kg이라면 하루 36에서 48g 정도지요. 양은 줄이되 반드시 좋은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자, 두부, 소량의 생선처럼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재료를 고르셔야 합니다. 식사 자체는 채소와 곡물을 중심으로 두고 단백질은 보조적으로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하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석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투석을 하게 되면 몸속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먹어야 해요. 체중 1kg당 1에서 1.2g, 다시 말해 건강한 사람과 비슷한 양을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버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석 중인 분들은 매 끼니마다 단백질 반찬을 반드시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충분히, 초기 신장병 환자는 약간 줄여서, 중기 이후 환자는 더 줄여서, 투석 환자는 다시 충분히. 단백질은 이렇게 단계별로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단백질은 양보다 질이에요. 달걀 흰자, 두부, 생선, 닭가슴살처럼 소화가 잘 되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단백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운동과 함께할 때 근육으로 변합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지켜지지 않아요. 매일 15분이라도 가벼운 근력 운동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할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정확히 조절하는 것, 그것이 신장을 지키고 근육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번엔 신장을 지켜주는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저칼륨 채소라 신장이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고
비타민C와 K,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염증 억제에 좋습니다. 샐러드로 생으로 먹거나 살짝 쪄서 무침으로 드시면 좋고,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를 활용하면 신장에도 부담이 덜하죠. 두 번째는 달걀 흰자입니다.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하면서 인과 칼륨이 낮아 신장에 안전합니다. 근육 유지에도 효과적이라 어르신들께 딱 맞습니다. 노른자는 제한하고 흰자를 위주로 드시면 좋아요. 세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 속 퀘르세틴은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낮추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저칼륨 식품이라 신장에 부담이 적고 음식의 풍미를 높여 소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에는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신장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칼륨도 낮아 비교적 안전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과입니다. 칼륨이 낮은 과일이고 펙틴이 풍부해 혈당 콜레스테롤 조절에 좋습니다. 간식으로 깎아 먹거나 샐러드에 곁들이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음식은 신장 건강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내 신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신장은 다른 장기와 달리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져도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손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와 간단한 자가진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검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내과나 보건소에 가셔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 수치로 사구체역과율, 즉 EGFR을 계산해서 신장 기능을 확인하고,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나 미세한 알부민이 나오는지를 봅니다. 이 두 가지 검사만으로도 신장 건강 상태를 큰 틀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10,000원 정도로 저렴하고 어떤 지역은 무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체크리스트예요. 소변에 거품이 자주 보인다든지, 아침마다 눈두덩이와 얼굴이 붓는다든지, 저녁에 양말을 벗었는데 발목에 깊은 자국이 2~3시간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든지, 혹은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피로감과 무기력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이건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두 질환이 신장병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게다가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시는 분들도 신장이 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반복된다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가셔서 꼭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무 증상이 없어도 최소 1년에 한 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 그것이 평생 내 신장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에서는 조금씩 손상이 쌓이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과 생활 습관, 그리고 정기검진만 실천하신다면 평생 내 신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바꾸면 됩니다. 국물은 조금 덜 먹고 단백질은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고 하루 물 한 잔을 더 챙기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줄 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자가진단 항목에 2가지 이상 해당되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이번 주 안에 꼭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 한 번의 검사가 평생 투석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신장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겐 큰 힘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는 다짐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 저와 함께 꼭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